여러분들 교재 97쪽입니다. 11번째 단원 화학 반응 속도론입니다. 반응 속도론에서 첫 번째 정의, 반응 속도의 정의부터 먼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변화량당의 농도 변화량. 농도가 변화될 때는 반응물의 농도가 변화될 수도 있고 생성물의 농도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생성물의 농도가 변화될 때는 그 변화량이 양수예요. 왜냐하면 증가되기 때문에. 근데 반응물의 농도가 변화될 때는 그 변화량이 음수가 되겠죠. 그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나중과 빼기 처음값 하면 음수가 됩니다. 반응물로 적을 때는 반응 속도 자체가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또 곱해야 됩니다. 반응 속도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0인 상태에서의 순간 반응 속도를 많이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반응 속도의 정의 밑에 보니까 시간이 0일 때의 순간 속도인 초기 속도로 질문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이 반응 속도를요. 반응물들의 농도 그리고 속도 상수의 곱수로 나타낸 것을 반응 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라지 A와 라지 B가 반응을 해서 생성물 프로덕트를 생성하고 반응 속도 상수를 스몰 k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반응 속도의 정의가 반응물의 농도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반응물의 농도는 변화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음수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를 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간 변화량 등의 농도 변화량 마이너스를 곱했어요. 요거를 뭘로 나타냈다? 속도 상수와 반응물 A, B의 농도 곱수로 나타낸 것. 이걸 우리가 반응 속도 법칙이라 합니다. 원래 전체 균형 화학 반응식에서 A, B의 개수는 스몰 a, 스몰 b인데 저 개수와는 상관없이 반응 속도 법칙에서의 농도 지수항이 되죠. 이 스몰 m 값하고 스몰 n 값은 반드시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실험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스몰 m이라고 하는 것을 라지 A의 반응 차수, 스몰 n이라고 하는 것은 라지 B의 반응 차수라고 그러고 여기 반응물들의 지수 항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전체 반응 차수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반응 속도 상수는요. 반드시 단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화학 평형에서 바로 다음 단원이 나오는데 평형 상수는요. 단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위를 생략한다라고도 하고 단위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두 개 모두 옳은 표현입니다. 근데 반응 속도 상수는요. 원칙적으로 단위를 사용해야 되고 또 단위를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반응이 전체 반응 차수가 1차냐, 2차냐 또는 0차냐라고 하는 것을 쉽게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반응 속도가 여기서는 A에 대해서 1차 반응이라고 생각합시다. 반응 속도는 단위 시간 변화량당의 농도 변화량입니다. 그리고 A에 대해서 1차 반응이기 때문에 이때는 A의 농도로 표현하면은 속도 상수의 단위가 뭐가 돼야 양쪽의 단위가 같아질까요? 예, 바로 시간분의 1, 초분의 1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초분의 1 그러면은 전체 반응 차수가 1차구나. 그리고 또 반응 속도라는 것은 단위 시간 변화량당의 농도 변화량. 보통 우리가 시간 표현할 때는요, 분 단위보다는 초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분 단위일지 초 단위일지 그냥 주어지는 대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농도 변화량. A에 대해서 농도, B에 대해서 농도 표현하면은 속도 상수의 단위가 뭐가 돼야 양쪽에 이퀄로 표현될까요? 바로 속도 상수의 단위가 몰 농도, 세컨드 분의 1 이렇게 돼야 몰 농도 소거가 되고 따라서 이 시간 분의 농도에서 단위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 속도 상수의 단위가 몰 농도, 세컨드 분의 1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전체 반응 차수가 몇 차다? 2차 반응이다. 3차 반응, 4차 반응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저렇게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 상수는요. 단위를 반드시 사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단위를 보면은 몇 차 반응인지를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응 속도 법칙을 실험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NO하고 O2가 반응해서 NO2가 생성되는 반응으로 주어져 있는데 실험 1과 2에서 봤더니 O2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죠. 그때 NO의 농도가 몇 배로 증가되더라? 2배로 증가됐어요. 그랬더니 반응 속도가 몇 배로 증가됐더라? 반응 속도가 4배로 되었더라. O2의 농도를 일정해 놓고 NO의 농도를 몇 배로? 2배로 했더니 반응 속도가 4배로 됐다는 것은 NO에 대해서 몇 차 반응이라는 겁니까? 2차 반응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실험 1과 실험 3을 비교했을 때 NO의 농도가 일정합니다. 자, NO의 농도를 일정해 놓고 O2의 농도를 몇 배로 증가시켰어요? 2배로 증가시켰죠. 그랬더니 반응 속도가 몇 배로 빨라졌더라? 2배로 빨라졌더라. 이 O2의 농도를 2배로 했더니 반응 속도가 2배로 빨라졌기 때문에 몇 승이 될까요? 1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반응은 NO에 대해서 2차 반응이고 O2에 대해서 1차 반응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 실험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각각에 대해서 반응 차수가 몇 차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문제가 최근에 많이 출제되었고, 저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풀 수 있어야 되겠죠. 반응 속도 법칙. 앞에서 라지 A와 라지 B가 반응을 해서 생성물 P로 가는 반응이고, 라지 A의 개수 스몰 a, 라지 B의 개수 스몰 b일 때 이 반응 속도를 뭘로 나타냈습니까? 속도 상수와 반응물의 농도 곱수로 표현했고, 이 반응물의 농도에 대해서는 치수항 스몰 m, 스몰 n 반드시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실험적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이것을 우리는 반응 속도 법칙이라 합니다. 반응 속도 법칙에서는요, 농도와 속도 간의 상관관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와 뭐 간의 상관관계라고요? 농도와 속도 간의 상관관계죠. 근데 우리는 보통 화학 반응을 시킬 때 속도가 어떻게 돼?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갔다 올 때도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렸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여러분들 고향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렸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보통 시간과 농도의 상관관계로 나타내고 싶어 하거든요. 처음에 얼마로 넣었더니 1시간이 지나면 몇 퍼센트 남았어? 또는 어때요? 전체 90% 이상 반응, 즉 90%까지 반응이 가려면 최소한 몇 시간 걸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간과 농도의 상관관계로 나타내고 싶어 하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것들을요,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됩니다. 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더라? 적분 속도 법칙이 나오더라는 거죠. 적분 속도 법칙이 나왔고, 시험에서는 보통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으로 이 구분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0차 반응에다가 파란 정표나 박스 표시, 1차 반응에다가 박스 표시, 2차 반응에다가 박스 표시를 하도록 하십시오. 가로축은 전부 시간이에요. 이 그래프 세 개에서 가로축은 전부 시간이죠.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쪽도 가로축은 전부 뭡니까? 시간이죠. 자, 가로축은 시간이고, 여기서는 A에 대해서 0차 반응일 수도 있고 1차 반응일 수도 있고 2차 반응일 수도 있는데, 세로축을 A의 농도로 놨어요. 자, A 농도를 놓고서 첫 번째 위에 있는 이 세 개 그래프에서 뭘 관찰할 수 있냐면 반감기를 관찰할 수 있어요.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0이었을 때 농도가 절반으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첫 번째 이 그래프는요, 이 A0에서 2분의 A0로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4만큼 걸렸어요. 2분의 A0에서 또 그거의 절반인 4분의 A0로 되는데 시간이 얼마? 2만큼. 4분의 A0에서 8분의 A0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만큼? 1. 그래서 반감기가 갈수록 똑같아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반감기가 갈수록 2분의 1로 줄어들죠. 무슨 반응일 때? A에 대해서 0차 반응일 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1차 반응은요, 시간이 0이었을 때 농도가 A0인데 그 농도가 반토막이 났어요. 2분의 A0가 됐어요. 그때 걸리는 시간 얼마? 1. 또 2분의 A0에서 4분의 A0로 농도가 반토막이 날 때 그때 걸리는 시간도 1. 4분의 A0에서 8분의 A0로 농도가 반토막이 나는데 걸리는 시간도 1. 반감기가 바뀌더라 안 바뀌더라? 안 바뀌죠. 그러면 이거는 A에 대해서 몇 차 반응? 1차 반응. 그리고 A에 대해서 2차 반응은요, 시간이 0이었을 때 농도가 A0입니다. 농도가 반토막이 났어요. 걸리는 시간 1. 2분의 A0에서 4분의 A0로 농도가 또 반토막이 나서 걸리는 시간 얼마? 2. 4분의 A0에서 8분의 A0로 또 농도가 반토막이 났어요. 걸리는 시간 얼마? 4. 갈수록 직전 반감기보다 어떻게 되더라? 2배로 증가되더라. 그러면 몇 차 반응이라고요? 바로 A에 대해서 2차 반응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X축은 전부 다 시간이에요. Y축은 반응물을 A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모두 A의 농도로 나타났어요. 반감기가 갈수록 시점 단계보다 2분의 1로 감소하면 A에 대해서 몇 차 반응? 0차 반응. 반감기가 변하지 않아요. 몇 차 반응입니까? 1차 반응. 반감기가 갈수록 2배로 돼 몇 차 반응? 2차 반응이죠. 자, 이번에는요, 아직은 우리 적분 속도 법칙 안 했어요. 적분 속도 법칙을 하게 되면은 직선 그래프가 다 얻어져요. 0차 반응에 대해서도 직선 그래프, 그리고 1차 반응에 대해서도 직선 그래프, 2차 반응에 대해서도 직선 그래프인데, 0차 반응은요, 적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직선 그래프예요. 0차 반응은 적분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직선 그래프. 그 다음에 1차 반응은 원래 어떻게 됐었어요? A의 농도로 Y축 나타냈죠. 근데 직선 그래프를 얻으려고 하니까 A의 농도에 로가리즘 값을 해야 됩니다. 자연
하단독으로 해도 되고 상용독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다 직선 그래프고 이렇게 음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A에 대해서 2차 반응일 때도 직선 그래프에서요. A 농도로 나타내니까 곡선이었어요. 곡선이었죠. 근데 A 농도에 뭘로 나타내니까 역수로 나타내게 되니까 이렇게 직선 그래프가 무슨 기울기? 양의 기울기죠. 여러분들은 저렇게 적분 속도 법칙을 구했을 때 직선 그래프의 식을 다 암기를 하거나 또는 이해를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암기해야 되죠. A에 대해 0차 반응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A의 농도는 마이너스 KT 더하기 A0. 그리고 A에 대해서 1차 반응일 때는 로가리즘 A 이퀄 마이너스 KT 더하기 로가리즘 A0. A에서 2차 반응일 때는 A 농도의 역수 이퀄 KT 더하기 A의 농도, 시간 0에서의 농도 분의 1로 나타나죠. A0분의 1. 저렇게 표현되어 있죠. 0차 반응과 1차 반응은 모두 음의 기울기예요.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K예요. 그리고 A에 대해 2차 반응일 때는 기울기 어떻게 돼요? 양의 기울기고 K죠. 책에 따라서 어떤 책은 K로 나타내고 어떤 책은 유도하는 과정에서의 그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2K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K냐 2K냐라고 질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책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단지 양의 기울기고 그것이 K 또는 2K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X축은 전부 시간이에요. Y축은 A의 농도로 나타났어요. 요 그래프에서는 뭘로부터 몇 차 반응인지 관찰할 수 있어요? 반감기가 직전 단계보다 2분의 1로 감소하느냐, 그대로냐, 2배로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0차, 1차, 2차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적분 속도 법칙을 구하면 전부 직선 그래프가 되는데 0차 반응과 1차 반응, 2차 반응 각각 Y축을 A의 농도, A 농도의 로가리즘 값, A 농도의 역수로 놓고 각각 기울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 그리고 K 또는 2K로 나타나죠. 저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십시오. 여러분 교재 99쪽입니다. 반응 메커니즘. 전체 반응식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종류가 뭐냐, 반응물들과 생성물들의 가장 간단한 정수비가 어떻게 되냐, 이제 보통 이거 개수비에 해당이 되죠. 그런 것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반응물들이 어떻게 충돌해가지고 생성물을 생성하느냐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표현하고 있지 않죠. 이 전체 반응식을요, 2개 이상의 단일 단계 반응식으로 분리해서 표현한 것을 우리는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단일 단계 반응으로 분리해서 표현한 걸 말합니까?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은 전체 반응을 2개 이상의 단일 단계 반응으로 분리해서 표현했고, 그러면 단일 단계 반응이 뭐냐? 단일 단계 반응은요, 어떤 물질을 변화되기 위해서 이 분자와 이 분자가 이렇게 딱 충돌해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반응식입니다. 전체 반응식은 전체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종류가 뭐냐, 또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되냐, 그것만 표현하죠. 그렇게 충돌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다른 단계로 또는 다른 과정으로 충돌해서 생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 반응식과 단일 단계 반응식을 분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반응 메커니즘은 전체 반응을 2개 이상의 단일 단계 반응으로 분리해서 표현했는데 그 단일 단계 반응을 다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전체 반응식이 나오겠죠. 한 단일 단계 반응에서 생성된 후에 그 위에 단일 단계 반응에서 반응물로 반응하면서 사라졌어요. 그걸 우리는 반응 중간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촉매라고 하는 것은요, 한 단일 단계 반응에서 분명히 반응했어요. 그 단계에서 바로 다시 생성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이후의 단계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반응했는데 나타났다는 건 자신의 알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신의 알짜 변화는 없는데 반응 경로를 변화시켜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이걸 우리는 촉매다라고 표현을 하죠. 반응 중간체하고 촉매는요, 전체 반응식에서 표현 안 돼요. 왜 그래요? 반응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단일 단계 반응을 다 더하다 보면은 좌변, 우변에서 다 소거되죠. 왜 소거되냐? 반응 중간체는 생성됐어요. 근데 그 위에 단일 단계 반응에서 반응하죠. 그럼 다 더하다 보면 어때요? 생성된 것과 반응하는 것이 소거되죠. 촉매는요, 한 단일 단계 반응에서 반응물로 사용됐어요. 그 단계에서 바로 나타나든지 또는 그 위에 단계에 나타났어요. 따라서 좌변과 우변의 똑같은 것들이 그대로 또 어때요? 소거가 되어서 전체 반응식에서는 표현되지 않죠. 전체 반응식을 2개 이상의 단일 단계 반응으로 표현하다 보면은 특별히 한 단일 단계 반응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게 대부분의 전체 반응의 시간을 잡아먹어요. 그걸 우리 말합니까? 반응 속도 결정 단계라죠. Rate Controlling Step 또는 Rate Determining Step. 각각 이니셜 따라서 RCS라고도 표현하고도 또는 RDS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응 속도 결정 단계가 첫 번째 단일 단계의 반응일 수도 있어요. 또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닌 그 이후에 두 번째 이후의 단일 단계 반응일 수도 있어요. 만일에 이 반응 속도 결정 단계가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면 어떻게 되느냐? NO2와 CO가 반응해서 NO와 CO2가 생성이 됩니다. 이거는 전체 반응식이에요. 자, 이 반응식 우리가 항상 이 예를 들고 있는 반응인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를 소개하느냐면요. 일반학 기본서하고 전공서적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예는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통째로 암기하라고 하죠. 요 예가 바로 어디에 나왔어요? 지난 8월에 문제 나왔죠. 지난 8월에 미트리트에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적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적중이 되죠. 결과적으로는 실험 문제든 또는 여러분들 총론에서 배운 것든 결국 설명한 게 다 나오고 이게 나와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조한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조한길이 독창적인 게 아니죠. 조한길이 뭐를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지만 일반학 기본서하고 전공서적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들은요. 가장 법령적인 예고 교수님들은 모험 안 해요. 항상 법령적인 예를 가지고서 문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교재에서의 예를 잘 보도록 하세요. NO2하고 CO 반응에서 NO와 CO2가 생성하는 이 전체 반응식이 사실은 두 단계 반응으로 이루어지더라. 먼저 NO2하고 NO2끼리 충돌했어요. 그래서 NO가 생성되고 NO3가 생성됐죠. 아직 누구는 반응 안 했어요. CO는 반응했죠. 이 CO가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서 반응할 때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서 생성된 누구하고 NO3하고 같이 반응을 하다는 거죠. NO3는 한 단일 단계 반응에서 반응해서 생성된 후에 그 이후에 단일 단계 반응에서 반응물로 반응해서 사라져요. 말합니까? 반응 중간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것들이 이렇게 반응해서 결국 또 NO2하고 CO2가 생성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NO2 두 개 중에서 한 개는요, 분명히 이렇게 반응해서 NO3로 됐죠. NO3로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뭘로 돌아가세요? NO2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NO2 둘 중에 한 개는 이 자신이 반응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단일 단계 반응해서 다시 생성되기 때문에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촉매구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하게 되면은요, 중간체는 중간체끼리 소거하고 촉매는 촉매끼리 소거하게 되면 결국 NO2와 CO가 반응해서 NO와 CO2가 생성되는 그런 식의 반응이 됩니까? 그렇게 되죠. 여기서는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반응 속도 결정 단계래요. 전체 반응의 반응 속도는 반응 속도 법칙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보통 이 화학 반응 속도론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은요, 식이 딱 주어지면 무조건 전체 반응 속도 법칙을 적어놓고 보세요. 자, 전체 반응의 속도 함수를 스몰 k라고 했을 때 반응 속도 법칙은 반응 속도를 뭘로 나타내는 거? 속도 상수와 반응물의 농도 곱수로 나타내는 거죠. 속도 상수 곱하기 반응물 NO2하고 CO의 농도 곱수로 나타내고 개수가 뭐든지 상관없이 여기 농도의 지수항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실험적으로 구해야 되더라. 자, 적합이 아직은 뭔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분자들이 이렇게 충돌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나타내기 때문에 그 반응의 반응 속도는 바로 이것들의 개수가 그대로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속도 상수가 K1,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속도 상수가 스몰 K2로 했을 때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반응 속도는 K1 곱하기 NO2의 농도에서 1차 또 NO2의 농도에서 1차 합해서 몇 차입니까? 2차죠. 왜 이거는 이 앞에 있는 개수가 그대로 고려될까요? 이렇게 충돌해서 이렇게 반응이 간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일 단계 반응은요, 그 물질들의, 반응물들의 개수가 바로 뭐 된다고요? 반응 속도 법칙에서의 차수로 나타날 수 있어요. 1차, 1차고 똑같은 물질이 1차, 1차이기 때문에 합해서 2차로 나타냈죠. 그 다음에 반응 속도 결정 단계는 전체 반응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잡아먹어요. 따라서 근사적으로 전체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몇 번째 단계가 반응 속도 결정 단계예요. 반응 속도 결정 단계, rate determining step의 반응 속도와 같고 rate determining step은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속도이더라.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속도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전체 반응의 속도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K라고 하는 것이 K1하고 같겠구나. 그리고 NO2의 반응 차수에 해당되는 M이 뭐하고 같을 거라고요? 2이겠구나. 그리고 CO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표현이 안 돼 있죠. 표현이 안 돼 있다는 건 몇 차 반응이라는 거예요? 0차 반응이죠. 따라서 이 값이 0이었겠구나. 그게 M과 N이 각각 2와 0이었겠구나 라고 우리는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반응 속도 결정 단계는 전체적으로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요, 그 반응이 진행되기 위한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반응 속도 결정 단계니까 첫 번째 단계에 넘어가는 이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큰 편이고, 두 번째 단계는 빠른 편이죠. 그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작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99쪽에 보니까 두 번째, 이번에는 반응 속도 결정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나 그 이후의 단계일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두 번째나 그 이후의 단계일 때는요, 반응 속도 결정 단계의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앞의 반응들은 전부 무슨 상태에 도달하고 남다고 생각해요?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도 남는다라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반응 속도 법칙을 세우는데, 일반적으로 해서 저렇게 전개를 해보니까 실험적인 데이터와 잘 일치가 됩니까? 예, 잘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반응이 N2O2하고 O2가 반응해서, 자, 죄송합니다. 전체 반응이 이 NO 2몰과 O2가 반응해서 2몰만큼의 NO2가 되고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진행되는데, 자, 에너지 다이어그램 볼까요?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은 빠른 반응이에요.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상대적으로 크더라 작더라? 상대적으로 작더라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굉장히 느린 반응에 해당되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꽤 크더라. 첫 번째 단계가 빠르게 진행이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가려고 하니까 에너지 장벽이 높아서 못 가죠. 따라서 어때요? 다시 여기 있든지 역반응을 통해서 첫 번째 앞 단계로 돌아가든지, 그리고 또 다시 왔어요. 심기일전에서 또 가는데 또 못 넘어가죠. 또 여기서 왔다 갔다 못 넘어가네, 또 왔다 갔다 못 넘어가네, 또 왔다 갔다 5월이 됐어요, 또 왔다 갔다 6월이 됐어요, 또 왔다 갔다 7월이 됐어요. 여러분들 몇 월 달 시험을 통해서 합격해요? 8월이죠. 왔다 갔다 드디어 넘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첫 번째 단계 이후에 두 번째 또는 그 두 번째 이후의 단계가 반응 속도 결정 단계일 때는요, 그 앞의 단계는 이 반응 속도 결정 단계 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무슨 상태에 도달하고 남아요?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용하자는 거죠. 자, 이런 건사를 우리는 사전 평형 반응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 속도 결정 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은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도 남더라. 평형 그러면 2km 보냅니다.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평형 상태라는 것은 그것의 정반응의 속도, 역반응의 속도 같죠? 항상 반응 속도를 어떻게 나타내고 보라고요? 반응 속도 법칙으로 나타나죠.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반응 속도 법칙을 표현하면 K1 곱하기 어때요? NO에 대해서 몇 차? 2차 반응이죠. 그래서 NO에 대해서 2차 반응.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 역반응이 생기면은 이제 반응물이 N2O2예요. 속도장수 뭡니까? K1이죠. 그래서 K1 곱하기 N2O2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반응 속도 결정 단계가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했는데, 전체 반응의 속도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이 반응 속도 결정 단계, 그리고 반응 속도 결정 단계가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고,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을 속도 법칙으로 표현해 보니까 K2 곱하기 N2O2 곱하기 어떻게 되세요? O2로 표현인데, 자, 여기서 뭐가 문제있냐면요, N2O2가 반응 중간체예요. 보통 우리가 반응 중간체로 전체 반응 속도 법칙을 나타내야 안 나타내요? 안 나타내죠? 이거는 이제 소구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었냐면은 첫 번째 단일 단계가 사전 평형 단계에 도달하고도 남더라. 그래서 N2O2의 농도는 K1분의 K1 곱하기 K-1분의 K1 곱하기 NO에 대해서 2차죠. 그걸 어때요?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반응 속도 법칙은 여기 K2 곱하기 N2O2가 뭐에 해당됩니까? K-1분의 K1. 그리고 여기 NO에 대해서 몇 차 반응? NO에 대해서 2차 반응 곱하기 O2의 농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이 전체 반응 속도의 속도 상수, 그리고 NO에서 2차 반응, O2에 몇 차 반응? 1차 반응. 이것도 바로 그 전년도에 시험 문제 나온지 알죠? 그래서 이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수로 맞춰줘요, 그죠? 저는 법령적으로 전공소정이나 일반학 기본서에서 다 사용하는 얘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저 예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교재 100쪽에 보니까 예의 2번에서 이렇게 두 번째 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아니라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 또는 그 이후의 단계가 무슨 상태라고요? 예. 속도 결정 단계인 그 반응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고,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예, 2번.
OCl-이온이 수용액에서의 물과 충돌해서 이렇게 생성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서는 요오드와 이온이 HCl과 반응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그리고 세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서는 OH-가 HOI와 반응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한 단일 단계 반응에서 생성됐는데 그 위에 단일 단계 반응에서 반응물로 사용되고 있죠. 반응 중간체. 한 단일 단계 반응에서 생성됐는데 그 이외 단계에서 반응물로 사용되고 있어요. 반응 중간체. 한 단일 단계 반응에서 생성이 됐는데 그 이후의 단계에서 반응물로 사용되고 있죠. 반응 중간체입니다. 그리고 H2O 같은 경우는요. 한 단일 단계 반응에서 분명히 반응물로 사용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생성됐죠. 알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촉매로 작용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반응 중간체 찾아라, 촉매 찾아라 하면은 다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되고 어디가 반응 속도 결정 단계라고요?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반응 속도 결정 단계죠. 따라서 전체 반응의 속도는 반응 속도 결정 단계의 속도와 똑같고 반응 속도 결정 단계는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 그리고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반응 속도 법칙은 K2 곱하기 요오드와 이온 곱하기 HOCl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HOCl이 뭐라고요? 반응 중간체죠. 그래서 반응 중간체의 농도로 나타내더라, 안 나타내더라? 안 나타나죠. 근데 이 HOCl의 농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이전의 단계는 이미 무슨 상태에 도달하고 남더라?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남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전체 반응의 속도는 반응 속도 결정 단계의 반응 속도와 똑같고 반응 속도 결정 단계는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반응 속도 법칙을 표현해 보면은 그때 반응물은 요오드와 이온의 농도 곱하기 HOCl인데 HOCl이 중간체이기 때문에 저거를 우리가 전체 반응에서의 반응물들로 보통 표현을 하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건가인데 이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첫 번째 단일 단계는 충분히 무슨 상태에 도달하고 남다고요?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남죠. 그래서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평형 상태, 이퀴리brium 스테이트에 도달했어요. 그것은 그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정반응의 속도도 반응 속도 법칙, 역반응의 속도도 반응 속도 법칙으로 할 텐데 뭘 조심하셔야 되느냐? H2O는 전체 이 수용액에서의 반응에서의 용매죠. 용매이기 때문에 지배적으로 많고 따라서 저거는 어때요? 여러분 반응 속도 법칙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은 K1 곱하기 이것 곱하기 이것이 아니라 뭘로 표현됩니까? OCl-이온의 농도. H2O는 용매이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역반응의 속도는 K-1 곱하기 HOCl 그리고 곱하기 뭐가 곱해져요? OH-죠. 뭘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밑에서 보니까 HOCl이죠. 그래서 HOCl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됩니까? K-1분의 K1 그리고 곱하기 OH-의 농도분의 OCl-의 농도. 이렇게 여기 대입이 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대입이 돼서 전체적으로 표현해 보면은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고 이게 바로 전체 반응 속도 상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요. 좀 특이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요오드 이온이나 OCl-이온은 전체 반응식에서의 반응물입니다. 근데 OH-가 여기에 존재를 하죠. OH-도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중간체죠. 중간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여기서 OH- 사용되냐면은 OH-가 반응 속도 결정 단계 이전에 생성되고 난 다음에 반응 속도 결정 단계에서 소거돼요. 그 이후에 소거돼요. 그 이후에 소거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OH-는 히드로늄 이온과 함께 용액의 pH를 결정해요. 만일에 pH 값이 커진다라고 하면은요. 뭐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OH-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면은 전체 반응 속도는 빨라지는 겁니까? 늘어집니까? 늘어지죠. 그래서 반응 속도는 pH가 높으면 높을수록 감소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만일에 pH 값이요. 1만큼 커졌어요. 1만큼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pH의 정의가 마이너스 상용도구의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이기 때문에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얼마만큼 됐다는 거예요? 10분의 1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만큼 됐고 10분의 1만큼 됐다는 OH-의 농도가 얼마가 돼요? 10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모가 10배가 되면 전체 반응 속도는 10분의 1로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을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교재에서 다시 99쪽을 가보세요. 99쪽에 보니까 반응 속도 결정 단계가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일 수도 있대요. 그게 1번입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 결정 단계가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일 수 있죠. 그게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나 그 이후의 단계가 반응 속도 결정 단계일 수 있는데 그때는요. 지배적으로 느린 단계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단계인 경우였어요. 근데 여러분 100쪽으로 가보세요. 100쪽으로 가보니까 이번에는 느리긴 느린데 다른 것보다 조금 느린 거지 지배적으로 느린 단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무슨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까? 정류상태 근사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류상태 근사법은요. 이 비교적 느린 반응이 두 번째나 또는 그 이후의 단계이긴 한데 그게 앞에 반응들에 비해서 지배적으로 느린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느려요. 따라서 이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앞에 반응들이 이미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사전 평형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쓸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없고 따라서 여기서는 정류상태 근사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정류상태 근사법은요. 이 반응 속도 결정 단계 이전에 생성된 여기서는 반응 속도 결정 단계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린 반응이죠. 상대적으로 느린 그 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생성된 중간체가 있는데 그 중간체 농도가 굉장히 낮으면서도 반응이 진행되는 대부분의 반응 시간 동안에 거의 농도가 일정하다고 하는 가정이에요. 그렇게 가정을 하고서 나중에 풀어보니까 저 가정이 어때요? 생각보다는 잘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밑에 예를 봤더니 N2O5가 분해돼서 2몰만큼의 NO2 그리고 1몰만큼의 O2가 생성되는데 첫 번째로 N2O5가 비활성 기체와 충돌해서 이렇게 들뜬 상태의 N2O5 스타가 됐어요. 그리고 N2O5 스타가 또 반응을 하면서 분해가 돼서 NO3하고 NO2가 되는데 이게 전체 반응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느린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느린 반응이기 때문에 그냥 근사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반응 속도는 그나마 어때요? 느린 반응의 반응 속도하고 비슷하잖아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의 반응 속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K2 곱하기 N2O5 스타로 표현되어 있죠. 자, 이게 바로 뭡니까? 그나마 느린 이 반응 이전에 생성된 중간체죠. 중간체 농도를 왜 나타내요? 안 나타내요? 안 나타내죠. 안 나타내는데 이 농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정을 한다고요. 저 농도가 굉장히 작으면서도 대부분의 반응 시간 동안에 농도가 일정하다. 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이것이 생성되는 속도하고 이것이 소멸되는 속도가 같다라는 거죠. 생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 정반응이 가면 됩니다. 소멸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 역반응이 가든지 또는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진행되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는 이 반응이 지금 정반응이 이루어진 걸 보기 때문에 N2O5 스타가 생성되는 것은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 역반응이 진행돼도 되잖아. 그런 거 가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 정반응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역반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반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N2O5 스타가 이 생성되는 속도, 소멸되는 속도 할 때 이거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 역반응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 정반응이 진행되면은 생성되는 거. 그리고 소멸되는 것은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역반응 또는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진행되는 것이고 각각을 항상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반응 속도 법칙으로 표현하죠. 반응 속도 법칙으로 표현하고 N2O5 스타가 있는 것끼리 모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소구를 해서 결국 N2O5 스타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 항을 어디다가 대입한다고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표현하게 되면은 전체 반응 속도 법칙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바로 위에 있는 대로 N2O5 스타가 이러고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죠. 자, 여기서는 M의 농도가 굉장히 작은 경우하고 M의 농도가 굉장히 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만일에 M의 농도가 너무너무 작은 값이라고 하면은 분모에서 라지 K2 더하기 K-1 곱하기 M이 근사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여기서 라지 K2가 아니고 이걸 우리가 미하일레스 상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미하일레스 상수라고 표현하고 이게 왜 K2로 됐나요? KM인데. 그쵸? 자, 이렇게 해서 표현되고 라지 K2 자, 라지 K2 스몰 K2예요. 스몰 K2고 계속 진행을 합시다. 스몰 K2 그리고 스몰 K-1, K1 이렇게 나타나 있고 자, 여기서 이 값에서 이 값 자체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이 곱도 굉장히 작은 값이고 따라서 어때요? 스몰 K2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M의 농도 값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분모에서의 스몰 k2 더하기 스몰 k-1 곱하기 m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곱이 나타날 때 스몰 k1이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지만 이 값이 너무너무 커서 이 값 전체 같아요. 이 값보다도 상쇄하고도 거의 근사적으로 살아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만일에 분모가 이 값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면은 전체 반응 속도는 이제 분모가 뭐가 되세요? 스몰 k2 분의 스몰 k1 곱하기 스몰 k2 곱하기 N2O5의 농도 곱하기 M의 농도가 돼가지고 스몰 k2가 서로 소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반응 속도 법칙이 이렇게 나타나서 N2O5에 대해서 몇 차 반응? 1차 반응. M에 대해서 1차 반응이죠. 만일에 M의 농도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요, 전체 반응 속도에서 분모값이 뭐가 되세요? 스몰 k-1 곱하기 M의 농도분의 K1, K2, 그리고 N2O5의 농도 곱하기 M의 농도로 대해서 분모 분자에서 M의 농도가 소구되죠. 그래서 스몰 K-1분의 K1 곱하기 K2 곱하기 N2O5에 대해서 자, M에 대해서는 몇 차 반응입니까? 0차 반응이고 N2O5에 대해서만 1차 반응이 됐겠죠. 그래서 이 가로축을 M의 농도로 나타내고 세로축을 반응 속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M의 농도가 굉장히 작았을 때는요. M의 농도에서 몇 차 반응? 1차 반응이니까 거의 정비례하는 그래프죠. 그러다가 점점 이 M의 농도 높으면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질 텐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M의 농도가 굉장히 작은 경우만 건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M의 농도가 굉장히 큰 경우에 대해서는 M에 대해서 몇 차 반응이었어요? M에 대해서 0차 반응이에요. 0차 반응이라는 것은 M의 농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반응 속도가 결정되고 여기서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걸 봐서 분명히 반응 속도가 빠르긴 빠를 텐데 이게 무슨 값이라고요? 상수함수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어때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근사적으로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M의 농도가 굉장히 작은 경우하고 굉장히 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저 식들을 세울 수 있고 또는 그래프를 완성을 할 수가 있죠. 자, 저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정류상태 건사법이라고 하고 효소 촉매 반응이 대표적으로 정류상태 건사법을 사용하게 되고 그때 보면 뭐가 나와요? 미엘레에서 상수값이 저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효소 촉매 반응은 생물학에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101쪽입니다. 연쇄 반응. 연쇄 반응은 전체 반응이 여러 개의 단일 단계 반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제일 처음 일어나는 반응,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는 반응을 빼고 중간에 보통 2개에서 서너 개 반응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다가 반응이 종결되는 반응. 그걸 우리가 연쇄 반응이라고 하죠. 자, 그 연쇄 반응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렇게 메테인과 F2가 반응해서 이 물질들이 생성되는 거예요. 플로로메테인과 HF가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이때 첫 번째 반응, 메테인과 F2가 반응을 해서 이런 물질이 생성되는 게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이거는 정말 10만 번 충돌해서 갈까 말까, 100만 번 충돌해서 갈까 말까 하는데 우연히 이 반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저 반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CH3 라디칼이 이제 드디어 누구하고 반응을 시작하면은 F2하고 본격적으로 반응하죠. 이 반응은요, 반응 용기 안에 메테인과 플로르 분자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많습니까? 플로르 분자가 많죠. 또 누구도 많을까요? 메테인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메테인과 플로르 분자가 충돌해서 CH3 라디칼 생성되는 게 항상 생성되는 거예요. 우연히 생성된 거예요. 우연히 생성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줍는 거. 근데 이 금덩어리가 얼마나 크냐면은요, 1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금덩어리를 주웠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금덩어리를 주운 것과도 똑같은 그런 효과. 그렇죠? 그래서 정말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건데 우연히 일어나서 CH3 라디칼. 자, F2하고 메테인은 많죠? 얘가 F2하고 반응해서 플로르 메테인 만들고 이 플로르 원자를 생성했어요. 이 플로르 원자 중간체예요. 이것도 홀 전자를 가진 라디칼이기 때문에 또 누구하고 반응 잘할까요? 지금 반응 용기 안에 꽉 차 있는 메테인과 반응하겠죠? 그래서 다시 누가 생성됐냐면은 CH3 라디칼이 생성됐어요. CH3 라디칼이 분명히 반응했죠? 근데 다시 어때요? 재생이 됐죠? 알짜 변화가 있어 없어요? 알짜 변화 없죠? 다시 어때요? CH3 라디칼이 와서 이 반응 용기에 꽉 차 있는 F2하고 또 반응하고 또 생성됐어요. 나 안 죽어서 또 왔어요. 또 F2하고 반응해서 나 안 죽어서 또 반응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응 용기에 꽉 차 있던 F2하고 메테인이 전부 어때요? 반응물에서 생성물적으로 다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반응이 계속 진행되다가 우연히 이제 이 CH3 라디칼이 이렇게 충돌하면서 안정한 분자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합시다. 이제 이렇게 종결됐어요. 홀 전자를 가진 화학점을 우리가 라디칼이라고 하죠. 라디칼은 반응성이 굉장히 큰데 라디칼이 더 없이 저렇게 이제 종결이 됐어요. 자, 과정 1은 한 번 일어났죠. 마지막에 종결 반응도 한 번 일어났죠. 개시와 종결 반응 한 번 일어났는데 중간에는 이 두 개 반응이 일어나서 이게 10만 번, 이게 10만 번 일어났어요. 전체 반응식은 단일 단계 반응식을 합을 해서 구할 수 있는데 얘 한 번 일어났죠? 한 번 일어났죠? 근데 얘 몇 번씩 일어났어요? 10만 번 일어났어요. 한 번 일어난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간에 이 반응들을 그대로 더해보세요. 그대로 더하면은 중간체 소거됐죠? 촉매 소거됐죠? 그러면 메테인과 플로르 분자 여기. 생성물은 플로르 메테인과 HF 여기. 이렇게 됐죠? 자, 전체 반응식이 뭐의 합이에요? 단일 단계 반응을 다 합해서 나와요. 안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반응들을 합해서 나와요. 중간에 있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저 반응들을 합해서 나오게 되면 이거는 볼 필요 없이 무슨 반응이라고요? 아, 연쇄 반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쇄 반응의 특징은요. 이 제일 앞에 있는 반응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반응 빼고 중간에 있는 반응이 2개든 3개든 4개든 요것들을 다 합하니까 전체 반응이 나오면 그건 연쇄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연쇄 반응에서는 항상 보니까 개시 반응이 진행되는데 그 개시 반응에서 누가 보통 생성되냐면 불안정한 라디칼이 생성되는 거 많아. 요 불안정한 라디칼이 본격적으로 전파 반응에서는 이 개시 반응과 종결 반응 빼고는 중간에 있는 반응을 프로파게이션 전파 반응이라는데 전파 반응에서 뭐를 작용하고 있어요? 촉매를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물질은 한 단일 단계 반응에서 생성돼서 그 위에 단계에서 소멸돼 중간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CH3 라디칼은 사실 여기서 반응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생성됐죠. 중간체예요, 촉매예요? 촉매죠. 무수히 많이 일어난 요것 중에서 F 원자가 중간체더라. 그리고 CH3 라디칼이 촉매더라. 그런 식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나면은 저것이 연쇄 반응이구나. 그러니까 연쇄 반응은 중간에 있는 2개 이상의 전파 반응들의 합이 전체 반응인 경우 연쇄 반응. 그 다음에 그 전파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촉매가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인데 그게 보통 개시 반응에 의해서 우연히 생성되더라. 그렇게 하면은 이게 연쇄 반응이고 그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은 거의 볼 필요 없이 99% 이상 연쇄 반응이다, 체인 리액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층권에서 오존이 분해가 되는 반응이 대표적으로 어때요? 저 연쇄 반응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얘들은 일반학 총론이나 핵심 일반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얘들을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101쪽을 보니까요. 아레노스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레노스식 파란색 공간펜으로 박스 표시하였어요. 그 다음에 큰 불가사리 표시 2개. 스몰 K는 속도 상수입니다. 라지 A는 자점률 인자죠. 그러면 이 A는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속도 상수는 자점률 인자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 분의 활성화 에너지. 이런 식으로 식을 적게 되죠. 이걸 우리가 아레노스식이라고 합니다. 아레노스식은요. 속도 상수와 활성화 에너지와 온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식이기도 합니다. 이 아레노스식을 잘 응용을 하면은 뭐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요? 활성화 에너지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아레노스식을 이렇게 양변의 로가리즘 값을 취했어요. 로가리즘 값을 취하게 되면은 x축 t분의 1, y축이 로가리즘 속도 상수. 기울기가 얼마가 돼 있어요?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죠. 물론 y축 혈편은 로가리즘 a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x축이 t분의 1, y축이 로가리즘 속도 상수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고 시험 문제는 기울기가 주어져요. 그럼 기울기가 주어지면 활성화 에너지는 마이너스 r 곱하기 기울기를 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계산할 수 있죠. 또는 서로 다른 두 온도에서의 뭐를 측정합니까? 속도 상수를 실험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온도에서의 속도 상수를 구해서 이 아레노스식에다가 로가리즘 값을 취한 이 식에다 대입하죠. 라지 T1일 때 속도 상수 스몰 K1, 라지 T2일 때 속도 상수 스몰 K2. 좌변은 좌변끼리 빼고 우변은 우변끼리 빼면은 로가리즘 A가 서로 소거되죠. 자, 여기서 T1일 때 속도 상수 알고 T2일 때 속도 상수 알고 기체 상수 뭘 쓰면 될까요? 에너지니까 단위가 줄 또는 킬로줄이죠. 따라서 8.3145 줄 퍼 켈빈몰을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만 모르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이 직선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를 통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계산하게 하든지 또는 서로 다른 두 온도에서의 속도 상수를 제공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두 개의 반응을 서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반응은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갈 때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또 한 개의 반응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갈 때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상대적으로 더 크죠. 이때 활성화 에너지가 더 큰 반응일수록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속도 상수가 더 빠르게 증가가 됩니다. 뭐라고요? 활성화 에너지가 더 클수록 온도 상승에 의해서 속도 상수가 더 빠르게 증가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자, 속도 상수라는 것은 그 반응의 자점률 인자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활성화 에너지. 그리고 또 온도를 변화시켰어요. 온도 변화시킨다고 해서 반응 경도 바뀌는 거 아니죠? 자점률 인자가 바뀌진 않습니다. 자점률 인자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활성화 에너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 T1,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 T2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이 낮은 온도에서의 속도 상수. 이것이 높은 온도에서의 속도 상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승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여튼 이 익스포넨셜 함수값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이 크고 온도가 낮은 것보다는 온도가 높을 때 값이 더 크거든요. 근데 뭐라고요? 활성화 에너지가 더 큰 반응일수록 온도 상승에 따른 이 B값이 어떻다고요? 더 커지더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교재 102쪽 왼쪽 제일 위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반응 중간체는 한 단일 단계 반응에서 생성된 후에 그 위에 단일 단계 반응에서 소멸되는 화학종이라고 했습니다. 반응 촉매는요, 반응 경로를 변화시키죠. 그래서 전체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인데, 반응 촉매는 한 단일 단계 반응에서 분명히 관여하고 난 다음에 그 단계에서 바로 생성될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이후의 단계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알짜 변화가 없는 화학종이죠. 그것을 촉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촉매가 작용되는 원리를 보통 봤더니 기본적으로 파란색 표현을 줄였어요. 반응 경로를 변화시켰어요. 자, 반응 경로를 변화시키면은요, 요 속도 상수에서 첫 번째로 자점률 인자 자체를 높일 수가 있어요. 자점률 인자는 분자들끼리 충돌할 때의 입체 인자와 그 충돌 빈도와 관계된 그 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점률 인자 자체를 높임으로써 자점률 인자 자체가 높아지면 뭐가 커져요? 속도 상수가 커지죠? 서로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속도 상수가 커지면은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더라고요? 빨라지더라. 그 다음에 반응 경로를 변화시켜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도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게 되면은 이 지수함수 전체 값이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속도 상수가 커짐으로써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자점률 인자 증가시켜서 속도 상수 커지게 해서 반응 속도가 빠른 것보다는 반응 경로 변화시켜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속도 상수가 여기 지수함수가 커지면서 속도 상수가 커지면서 반응 속도 빨라지는 것이 훨씬 지배적인 요소입니다. 촉매들은요, 균일 촉매 반응도 있고 불균일 촉매 반응도 있습니다. 균일이라는 것은 이 촉매가 반응물하고 섞였을 때 어느 부분을 취하더라도 항상 서로 농도비가 같다는 거죠. 불균일 촉매라는 것은 촉매가 반응물들하고 섞어서 반응할 때 부분에 따라서 그 농도가 다른 거, 그걸 우리가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하고, 그런 반응을 불균일 촉매 반응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균일하게 섞이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촉매도 기체고 반응물도 다 기체면 돼요. 기체는 항상 확산에 의해서 균일하게 혼합되니까. 그 다음에 촉매와 반응물들이 모두 용액 중에서 잘 용해되면 돼요. 용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균일 촉매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균일 촉매 반응의 대표적인 예로서 여기서 봤더니 과정에서 O2가 NO하고 반응해서 NO2 생성하죠. NO2가 또 분해돼서 이런 식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O가 O2가 반응해서 이렇게 변화되는데, 여기서 과정 1에서의 NO라고 하는 물질은 분명히 반응했어요. 사라졌죠. 근데 반응에 의해서 생성됐죠. 이걸 우리는 뭐랍니까? 촉매라고 하죠. 요것하고 반응물인 O2하고 서로 기체이기 때문에 균일하게 혼합될까요? 불균일하게 혼합될까요? 균일하게 혼합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균일 촉매 반응기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촉매하고 반응물들이 모두 물이라고 하는 용매에 잘 용해되는 경우를 봅시다.
과산화수소도 물하고 수소 결합해서 잘 이용이 돼요. 그 다음에 요오드와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온이기 때문에 또 물하고의 이온 이중극자 간의 인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해서 잘 용해가 되죠. 요오드와 이온이 없으면은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어서 H2O하고 O2 생성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근데 요오드가 딱 들어왔더니 이렇게 먼저 단일 단계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IO-1가가 또 H2O2가 반응해서 이런 식으로 변화됐죠. 자, 요오드와 이온이 한 단일 단계 반응해서요. 그리고 그 위에 단일 단계 반응해서 생성됐죠. 이걸 뭐랍니까? 자신 알자 변화 없는 촉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물에서 촉매, 그리고 촉매 소과하고 또 생성물 IO-1가 반응 중간체죠. 이 반응 중간체를 양변에 소과하니까 결국 양변에서 H2O2 2몰이 H2O 2몰과 O2 1몰 생성하는 이 반응이 이루어졌습니까? 자,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때 이러면 잘 보세요. 반응하는 물질은 누굽니까? 과산화수소죠. 과산화수소고 촉매 누굽니까? 요오드와 이온이죠. 서로서로 물의 용해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되죠. 따라서 저거는 균일 촉매 반응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균일 촉매 반응은요, 촉매와 반응물이 모두 모이면은, 기체이면은 균일하게 혼합되면서 반응하니까 균일 촉매 반응. 또 두 번째로, 촉매와 반응물들이 모두 용매에 잘 용해되는 용질이면은 또 균일 촉매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불균일 촉매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촉매가 고체이면 돼요. 반응물이든 촉매든 한 개라도 고체가 되면은, 물론 두 개 모두 고체일 수도 있어요. 한 개라도 고체면은 절대로 균일하게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촉매가 고체고 반응물이 기체나 액체인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취하는 부분에 따라 달라요. 촉매가 반응 용기에 보통 벽에 코팅이 돼 있거나, 안 그러면 격벽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코팅을 해놨거든요. 근데 반응물들은 어때요? 이게 용액 중이라도 찰랑찰랑하고, 반응물들 여기는 촉매하고 충돌하고 있어요? 안 하죠? 근데 이게 격벽에 딱 충돌하는, 촉매에 충돌하는 것만 충돌하고 있으니까 취하는 부분에 따라 농도가 다르죠. 또는 기체 반응이라 하더라도 이 촉매가 격벽에 코팅되어 있든지 여기 전체 벽에 코팅되어 있든 간에 기체는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있는데 반응물들 중에서 요 벽면하고 충돌하는 것만 촉매하고 충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돌하는 것들은 지금 촉매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절대로 균일한 혼합물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보통 불균일 촉매 반응은 일반적으로는 촉매가 고체이고 반응물이 기체, 액체, 고체 모두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놓도록 하십시오. 반응 속도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은요, 아레노스식이에요. 아레노스식은 X축이 T분의 1, Y축이 로가리즘 속도 상수일 때 기울기로부터 그것이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해지니까 활성화해질 계산할 수 있죠. 또는 서로 다른 두 온도에서의 속도 상수를 실험적으로 구하면 아레노스식의 로가리즘 값을 한 것에다가 대입을 해서 활성화해질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꼽으라라고 하면은요, 반응 메커니즘입니다. 반응 메커니즘에서 속도를 결정하는 전체적인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반응 속도 결정 단계죠. 반응 속도 결정 단계가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일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나 그 위의 단계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일 때 어떻게 전체 반응 속도 법칙을 나타낼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시고, 특별히 정류 상태 건사법에 대해서 제가 N2O5가 분해되는 것을 예를 들어 했는데 그 예를 반드시 암기하세요. 그거는 전공 서적에도 나오고 일반학의 기본 서적에도 나오는 건데, 보통 일반학 기본서에서 옥소비는 본문 중에 나오고 다른 일반학 기본서에는 연습 문제 중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특정한 예는 전공 서적에도 똑같이 나오는 예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면 바로 그 예가 출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정류상태 건사법은요, 미하일레스 멘텐식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되는 효소 촉매 반응이 여기서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일반학 총론이나 핵심 일반학 책에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반드시 전체를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도록 하십시오. 거기 효소 촉매 반응에서는요, 키질 농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와 굉장히 높은 경우로 우리가 분리를 해서 그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반응 속도론에서는요, 적분 속도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이 모두 직선 그래프일 때 0차 반응은 Y축이 뭡니까? A의 농도. 1차 반응은 이 A의 농도의 자연도구 또는 상용도구. 2차 반응은 A의 농도. 역수론했을 때 각각 기울기가 -K, -K, K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물론 2차 반응은 그 기울기가 K가 될 수도 있지만 또는 가정에 따라서 2K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12장 화학 경영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